굿모닝 마켓입니다. 성금요일로 이번 주는 목요일장이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이날도 투자자들은 고용지표를 주목했는데요. 노동시장이 식고 있다는 해석이 또 나왔습니다. 노동시장 과열 해소는 연준이 의도한 바이고 투자자들도 그래야 금리 인상이 멈출 거라며 바래왔었죠. 그런데 그렇게 바라던 일인데도 투자자들 불안해했습니다. 연준의 긴축이 경기 침체를 유발하진 않을까 공포도 같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연준의 긴축 효과가 노동시장을 식히는 데만 그칠까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침체까지 유발을 할까요? 시장이 갈팡질팡한 가운데 목요일장에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률은 제한적이었는데요. 다우지수가 강보합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0.76%, S&P 500 지수가 0.36% 강세였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했던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크게 올랐죠. 빅테크도 반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애플이 0.55%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2.5%, 3.7% 강세였습니다. 아마존도 0.95% 오름세였고요. 버크셔 해서웨이도 1% 넘게 올랐죠. 전장에서 2% 넘게 내렸던 엔비디아 이날은 0.58% 반등에 성공했고요. 테슬라 상승세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0.25% 내렸고 메타가 2.1% 강세를 보인 가운데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0.7% 강세로 시총 9위로 올라왔고요. 엑슨모빌 1.6% 내렸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만큼 주간 성적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다우지수 0.6% 강세를 보였지만 나스닥 지수 1.1% 내렸고요. S&P 500 지수도 0.1% 소폭 내렸습니다. 주간 기준 4주 만의 하락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강세를 보였던 건 헬스케어 그리고 에너지주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지난 5거래일 동안 시장을 아웃퍼폼한 종목을 보면 헬스케어 그리고 에너지주 참 많이 올라와 있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목표 주가 올린 곳도 참 많은데요. 지난 5거래일 동안 9% 넘게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공개되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확인해 보시죠.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2만 8천 건이었습니다. 전주 대비 18,000건 감소했습니다. 실업자가 줄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여전히 노동시장이 강하다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22만 8천 건은 시장 예상치 20만 건보다 많은 수치였고요. 또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소폭 증가하면서 2021년 12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또 전주의 신규 청구 건수도 기존보다 4만 8천 건 증가한 24만 6천 건으로 상향 조정됐죠. 최근 기업들의 해고 바람에 지표에 반영되기 시작했고 또 노동시장이 점차 식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많아졌습니다. 크리스 자카렐리 인디펜던트 어드바이저 얼라이언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도 노동시장이 식기 시작했고 또 경제 성장도 둔화되고 있다고 봤는데요. 노동시장이 식는 것, 연준도 시장도 바랬죠. 그런데 시장에 걱정거리 하나 생겼습니다. 연준의 긴축이 노동시장 과열을 해소하는 데 그칠지 아니면 경기 침체까지 유발할지 불안하다는 겁니다. 자카렐리 최고 투자 책임자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지 시간 7일 발표될 미 노동부의 비농업 신규 고용 지표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치는 24만 명 내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보다 너무 낮아도 또 너무 높아도 시장에는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딱 알맞은 수치가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윤유마 BMO 웰스 매니지먼트의 수석 투자 전략가는 딱 알맞은 수치로 10만에서 20만 개 사이를 보고 있는데요. 범위가 좀 넓어 보이긴 하지만 이 사이로 나와야 침체 국면으로 가지 않으면서도 노동시장 과열은 해소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아칸소 은행가 협회에서 연설에 나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경기 침체를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은행 위기가 경기 침체로 이어지진 않을 것 같다고 말을 했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완고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뜻을 시사했는데요. 전날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의 발언과 비슷합니다. 세인트루이스와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모두 올해 FOMC 투표권을 가지고 있진 않은데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연준 위원들의 생각도 동일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부활절 연휴를 앞두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금리가 또 한 번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중앙은행 수석경제학자는 유럽연합 내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오르고 있다며 5월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뉴욕 증시의 영향을 이어받으며 대체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중화권 증시 강보합 마감하거나 0.2%가량 오르긴 했는데요. 장중 내내 하락세가 더 강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오전 8시 기준 계속해서 3,700만 원 선에 걸쳐져 있고요. 국제 유가는 이날 소폭 하락하면서 WTI가 배럴당 80달러 47센트에, 브렌트유가 배럴당 84달러 66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자발적 추가 감산 발표 이후 상승세가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WTI, 브렌트유 모두 이번 주 6%가량 올랐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변동성을 이용해 투자 전략을 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100거래일 기준 유가와 상관관계가 높은 종목들인데요. 상관관계가 0.5라는 건 유가가 1% 오를 때 주가는 0.5% 오른다는 뜻입니다. 아파 코퍼레이션의 상관관계가 0.67%로 최근 가장 높았고요. 대형 에너지주 엑손모빌이 0.63%, 그리고 쉐브론이 0.59%를 기록했습니다. 여기 있는 13개 종목 모두 2015년까지 범위를 넓혀서 봐도 유가와의 상관관계가 0.5 이상인데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의 평균적인 상관관계를 따져봤을 때는 마라톤 오일이 0.61%로 가장 높았습니다. 유가와의 상관관계가 주가를 움직이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가 소폭 오른 가운데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303%를, 2년물이 3.829%를 기록했고요. 달러 인덱스가 소폭 오르면서 국제 금값은 소폭 하락세였습니다. 0.5%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